모스크바의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달랐습니다. 성주는 안드레예바 선생님이 직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교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러시아어 단어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꾸준히 러시아어를 공부했던 덕분이었지만 실제 러시아에서의 생활은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해볼까요? 안드레예바 선생님이 교실의 학생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성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별과 우주를 연구하세요. 성준이 조심스러운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세요. 너무 중요한 위치라서 러시아 천문학회에서도 스카웃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바로 오게 됐어요. 웃음소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어 점차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안드레예바 선생님은 개입하는 대신 어떤 연민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구나. 모스크바 천문대는 한국인을 중요한 직책에 고용하지 않아. 그리고 누구도 러시아 천문학계의 기회를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성준의 얼굴은 태양의 광선에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렸고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 외국인들은 항상 그래.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성준은 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누구도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존경하는 천문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낯선 하늘 아래에서는 그의 자랑스러운 진실이 거짓말로 치부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성준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연구 협력은 아버지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별 궤도 계산과 외계 행성 관측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가 보르시를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성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았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성준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낯선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별은 어디서 보든 같은 별입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그토록 다를까요? 성준은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기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교 복도의 구석진 창가에 홀로 앉은 성준의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시락은 열리지도 않은 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던 김밥과 달리 오늘의 도시락은 러시아식 피로식이었습니다. 적응해야 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성준의 마음은 음식보다 더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트북을 펼치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교한 망원경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따라가며 성준은 잠시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이 도면들을 설명해 주셨고 성준은 별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 괴물이 왔다. 외계인이다. 2명의 러시아 소년이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키득거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눈을 비스듬히 당기며 성준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한국 우주인을 보세요. 화성에서 왔대. 성준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이 존중받았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가슴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가장 큰 도전 후에 가장 큰 발전이 온단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준은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낯선 학교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준은 등교 버스를 기다리며 고향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15분이 남았지만 그는 한국에서처럼 일찍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함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의 생존자였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성준의 아버지가 천문학을 공부하도록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지식만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할아버지의 신념은 가족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을바람이 성준의 뺨을 스치자 그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서울의 가을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과학 노트북을 꺼내며 그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별 모양의 USB를 만졌습니다. 여기에 내 꿈이 담겨 있단다. 어머니는 성준이 10살 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이 꿈들은 내 것이 될 거야. 그 말을 한 지 몇 달 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준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조용한 존엄함으로 가득 찼고 성준은 너무 어렸지만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성준은 마침내 그 USB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구상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혁신적인 망원경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우 교수는 그 파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아내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성준은 목에 걸린 작은 별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산이었고 어머니의 정신이 담긴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그는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페트로프 선생님이 갑자기 천문학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모스크바의 도시 풍경을 보며 성준은 불과 한 달 전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양볼을 부드럽게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의 미래란다. 항상 너의 뿌리를 기억하거라. 학교가 가까워지자 성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또 다른 학교 날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은 러시아어 천문학 용어를 밤새 공부했고 이제 자신의 지식을 시험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학교 앞에 멈추자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별 펜던트를 한 번 더 꽉 쥐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소식은 학교 안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에 어떤 천문학자가 방문할 거라는 뉴스였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은 그것이 성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무관심한 태도로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방문객에게 모두 적절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성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방문일지라도 말이죠. 성준은 선생님의 시선이 가져온 화상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의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은 마치 그의 가슴을 얼음 조각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안에서 성준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성준은 평소처럼 홀로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준비해 주신 김치는 여전히 그에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알렉세이라는 반내 인기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금발 머리는 햇빛에 반짝였고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내 아버지가 세계적인 천문학자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며 알렉세이가 멸시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모스크바 천문대에서 일하시는데 한국인들은 우리 기술만 베끼는 줄 알아. 그 말은 성준의 자존심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얼굴, 아버지의 수많은 밤샘 연구, 어머니의 유산이 모두 그의 마음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성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품위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성준이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알이나 칼이 아닌 지식과 진실을 무기로 하는 전투였습니다. 저녁 시간 성준은 아버지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왔습니다. 모스크바 국립천문대 사진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견한 외계 행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북 화면은 성공적인 외계 행성 발견의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너무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현우 교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는 있을 거야. 침대에 누운 성준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화학 반응처럼 뒤섞인 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강연이 실패한다면? 만약 러시아 아이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창밖으로 초승달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승달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성주는 그것을 작은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그는 내일 자신의 러시아어가 충분히 유창하기를, 아버지가 모두의 존경을 받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거짓말쟁이 한국 소년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미르노프 교장이 입장했고 그 뒤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박현우 교수가 자신감 있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외계행성 관측팀 수석 연구원 박현우 교수입니다. 박현우의 러시아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명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성을 알아챈 페트로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박현우에서 첫 줄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성준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준은 가슴속에서 따뜻한 자부심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보물을 마침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외계 행성들, 최신 관측 기술,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현우는 어떻게 한국천문연구원이 러시아 천문대와 협력하여 새로운 외계 행성 탐지 방법을 개발했는지 설명했고, 다가오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당은 이제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박현우의 모든 말에 집중했고, 심지어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조차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제 특별 조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준, 이리 와줄래? 박현우가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성준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를 비웃던 바로 그 학생들이 이제는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아버지 옆에 서자 성준은 수백 개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알렉세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성준은 제가 연구 중인 새로운 망원경 설계의 주요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가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몇 가지 흥미로운 개선 사항을 제안했죠. 성준은 아버지가 자신의 기여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정되고 무시되었던 그의 정체성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현우는 성준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니? 함께 보여주자.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현우는 작은 망원경 모형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설계한 혁신적인 광학 시스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그 원리는 그들이 개발 중인 혁신적인 망원경의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 찬 모습으로 다가와 성준의 망원경 설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끄러움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페트로프 선생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외계 행성에 관한 내 보고서는 다시 써야겠다. 선생님이 빨간 표시로 가득한 성준의 과제물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했구나. 성준은 종이를 받아들며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전문 용어를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얼굴에는 그 노력을 인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실험실 수업 시간 성준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받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페트로프 선생님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급 천문학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기본 지침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 그 말은 가시처럼 성준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난 빈 교실에서 그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좌절감,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문화적 압박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지금 더 절 미워하세요? 박현우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해. 특히 자신의 핵심 신념이 도전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걱정 마. 우주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단다. 박현우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하셨지? 물은 돌을 부수지 않고 인내로 그것을 감싸 안는다고 하셨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주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는 언제나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처럼 그는 강인함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성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학교 과학 경진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성주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신의 지식과 창의성이 담긴 프로젝트를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인받는 기회였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니? 박현우가 물었습니다. 성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요. 우리가 함께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밤 성주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의 차가운 태도는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제가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예요. 이후 몇 주 동안 성주는 모든 자유시간을 과학 경진대회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임시 아파트의 작은 거실 구석에서 그와 아버지는 어머니가 설계한 혁신적인 망원경의 작동 모형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설계하기 시작한 시스템이란다. 박현우는 작은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원래 계획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은 다음 세대 천체 관측을 위해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성주는 섬세한 손길로 부품들을 조립했습니다. 매일 밤 학교 숙제를 마친 후 그는 이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수업에서 페트로프 선생님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되었지만 성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학실에서 자료를 찾던 중 성준은 선생님이 다른 교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런 외국 가정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돋보이려고 해요. 이야기를 지어내고 업적을 과장하고. 그 말들은 칼날처럼 성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복도로 빠져나와 참가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연료로 삼기로 했습니다. 챕터 5 과학 경진 대회의 준비. 저녁 식사 시간 박현우는 딸의 얼굴에서 결연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성주는 그날 들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저는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박현우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난 알아.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우주와 그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의 순수한 가치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밤 성주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조금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각 계산, 각 설계, 각 테스트는 절대적인 정확도로 수행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그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전통 한국 천문학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개선 사항은 망원경의 효율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은 성준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회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현실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암묵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성준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더 큰 결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더 늦게까지 작업하며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이 뛰어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현우는 아들이 잠든 후에도 계속 작업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준의 작은 손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신가요? 여보?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신처럼 강해요. 그는 자신의 길을 찾을 거예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성준의 작업대 위에서 작은 망원경 모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화려한 포스터와 실험 장치들로 변신했습니다. 성준의 부스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화려한 전시물들과 비교하면 단순해 보였습니다. 정교한 망원경 모형과 수십 장의 계산 노트만이 그의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이 성준의 장치를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행운을 빌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성준은 이제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도착했을 때 성준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고르바초프 박사라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준의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니?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러시아어 발음, 과학적 용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서툰 러시아어로 인해 그의 지식이 과소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혁신적인 광학 시스템 설계입니다. 혁신적인 광학 시스템 설계입니다. 성준이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형을 작동시켰고 그것이 어떻게 더 선명한 천체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망원경보다 더 작은 에너지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놀랍군요. 고르바초프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고 그는 성준이 설명하는 동안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네.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새로운 세대 망원경에서요. 그는 아버지가 제공한 진짜 데이터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박사는 그 정보를 보더니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광학 시스템의 작동 원리, 새로운 렌즈 디자인,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이 천문학 연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그는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성준의 부스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가 시연하는 망원경의 놀라운 광학 성능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준은 이제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설명은 더욱 유창해졌습니다. 알렉세이, 전에 그를 조롱했던 소년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 대신 조용한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은 멀리 떨어져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의 가면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고르바초프 박사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몇 살이었지? 13살이요. 그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러시아어는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과학적 열정은 언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성준 주변의 군중은 계속 커졌고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집에서는 조용히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이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 근처에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도착하여 판단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박현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에 성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는 이미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가리키는 동안 성준 주변의 인파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알렉세이, 그를 이전에 비웃었던 그 소년도 이제는 조용한 감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고 대신 뭔가 새로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존경심이었을까요? 페트로프 선생님은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의 복합체였고 고르바초프 박사가 그녀에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단지 고개를 흔들었을 뿐입니다. 성준은 선생님의 표정에서 인정하기 싫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 고르바초프 박사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확히 몇 살이지? 13살이요. 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러시아어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니?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물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고르바초프 박사의 질문이 더 깊어질수록 성준의 대답은 더 자신감 있고 유창해졌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과학부장이 스미르노프 교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깨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위해 모였고 주변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성준은 어깨에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박현우는 조용히 도착하여 판단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말없는 힘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이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박현우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승리했어,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렴. 그 말은 성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외국인 억양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학자들 앞에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여 있는 동안 성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 체육관에 있는 모든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를 조롱했던 아이들, 그를 무시했던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의 지식에 감탄하는 사람들. 이 순간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스미르노프 교장이 마이크를 잡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고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의 심장은 가슴을 뛰쳐나올 것 같았습니다. 박현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욕적인 순간들, 조롱하는 웃음소리, 밤 늦게까지 작업한 시간들, 눈물, 그리고 결의.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육관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웠고 모든 눈이 스미르노프 교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에서 시작해 그 자신의 혁신으로 발전된 작품이었습니다. 교장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성준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과학경진대회 우승자는 스미르노프 교장이 발표했습니다. 혁신적인 천체 망원경 설계로 성준박입니다. 체육관이 갑자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전에 그와 말조차 나누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의 승리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세이도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성준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장려하고자 하는 국제 협력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챕터 7화해의 순간.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기 위해 걸어갈 때 성준은 관중 속에 페트로프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마치 깊이 자리 잡은 무언가를 재평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성준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된 러시아어 수상 소감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할아버지가 자주 인용하던 한국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의심과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과 지식의 힘을 믿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한국식 억양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고 이번에는 더 크고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고르바초프 박사가 성준의 프로젝트가 지역과학경진대회에서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성준은 자신이 진정으로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성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빛났습니다.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성준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몇 주 만에 첫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우주에는 발견할 것이 너무 많아. 다음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보르시와 케이크로 축하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현우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넌 존엄성을 지키며 이겼어. 성주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하늘 아래에서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한다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성주는 어머니의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그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제 나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는 내일 학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잠들기 전 그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별이 빛난다. 그리고 성주는 이제 자신이 그 별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꿈은 이제 더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 아래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챕터 8 두 하늘 아래. 이후 몇 주 동안 학교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태극기가 노트북에 나타났으며 천문학 동아리의 회원수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성주는 이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학 숙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알렉세이였습니다. 한때 성준을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소년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세이가 어색한 발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성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 더 부드럽게 요를 발음해봐.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학생 그룹이 성준에게 천문학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점심시간에 모이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곧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별을 그냥 반짝이는 점으로만 생각했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설명하니까 정말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 성주는 이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에게 항상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들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발견을 기다리는 세계들이라고. 그는 이제 그 경이로움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선생님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성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진정한 화해는 없었습니다. 성준의 가슴이 긴장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빈 교실에서 페트로프 선생님은 갑자기 더 작고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교단 앞에서의 권위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저 지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사과를 해야겠구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정했어. 너와 내 가족을 과소평가했지. 성주는 이 갑작스러운 취약함에 놀라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 특히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과학 경진 대회에서 우리 학교를 대표할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페트로프 선생님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성준과 아버지는 학교에서 작별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즉석 천문대로 변신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빌려온 망원경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설치되었습니다. 가족들, 교사들, 학생들이 박현우가 주최한 별 관측의 밤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의 축하였고 경계를 넘어선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성준과 아버지는 방문객들을 우주여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설명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천문학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스미르노프 교장은 박현우 교수와 함께 작은 무대에 올라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학교 간의 과학 교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매년 학생들이 양국의 천문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장학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성주는 몇 마디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별빛에 비친 얼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고 함께 여행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우주는 국적, 피부색, 언어를 보지 않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에 맑게 울렸습니다. 우주는 단지 그것을 탐험하려는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만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